자, 보도록 하죠. 그런데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를 해봐봐. 지금 풀어 있는 거 언제 푸는 거예요? 최근에 풀었나요? 아니죠. 되게 오래됐죠? 며칠 됐니? 2일? 좋아. 2일이면 양호하고. 그대는 2달쯤 됐죠? 네. 그래서 아마 별로 기억이 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히 그대들이 이미 푼 문제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뒤쪽에 있는 문제들 중심으로 이거 해서 왜 좀 보도록 바꿨어요? 하죠. 아, 여기 조금 넓어 보이려고. 좀 그동안에 좀 좁아 보였잖아. 공간에 비해서. 그렇지? 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첫 단원입니다. 첫 단원의 단원명은 수열의 극한이죠. 알아? 극한이 뭔가요? 극한은 무한대로 간다예요. 극한은 리미트죠, 뭐. 그렇죠? 요 기호 앞으로 이제 자주 보게 될 건데 요게 사실은 리미트를 줄여가지고 LIM 요만큼만 쓴 거잖아.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알죠. 그래놓고 여기 밑에다가 뭐 n이 어디로 간다는 둥 아니면 x가 어디로 간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다가 붙여놔요. 붙이면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쓰고 그러면 이제 뒤쪽에 있는 식에 n이라고 하는 녀석은 전부 다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극한값 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식에다가 숫자만 톡톡 넣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뭐 0분의 0꼴 뭐 이러면서 이제 극한값 구하는 문제들이 조금씩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었죠. 요즘 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요거 배우고 있을 테니까 설명을 잠깐 보면 8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굳이 길게 하지 않을게요. 뭘랜데? 이거요. 아, 합답형? 네. 할 거야, 합답형. 그래? 합답형 조금만 보고 갈까, 그러면? 합답형 중에서도 얘가 설명을 해드리려면 1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센의 10페이지. 자, 10페이지를 펴보시면 그 중에서도 합답형이 제일 잘 나오는 게 어느 거냐 하면은 중간에 1-4번 해가지고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거 있죠. 네. 대소관계라는 게 있고 거기 뭐 이것저것 막 많이 써 있어. 많이 써 있는데 제일 위쪽에 써 있는 문장을 한번 보면은 두 수열 AN이랑 BN이라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런데 걔네들이 AN이라는 녀석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녀석은 베타로 수렴을 한다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이제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크거나 같을 때 첫 번째 모든 n에 대해서 AN이 BN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알파하고 베타 값을 계산을 해주려고 그러면 모든 녀석에 대해서 다 이게 성립을 한다 그러면 결국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에 a의 무한대 그리고 b의 무한대라는 녀석도 어차피 이런 관계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알파 이게 베타가 되니까 알파하고 베타도 같은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직관적으로 그런 것 같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이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AN, 그 다음에 CN, BN 이런 관계가 항상 성립하고 그 다음에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냐? 알파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또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베타로 가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가 되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가 같으면 얘랑 같으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갈 곳 잃을 어린 양. 그렇죠. 알파하고 베타하고 같은 그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보다 작은 녀석도 알파로 가고 얘보다 큰 녀석도 베타로 가니까 결국 알파하고 베타 값이 같다면 어디 갈 데 없이 얘도 CN이라는 녀석도 반드시 알파 값을 갖게 된다. 그 극한 값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밑에 팁이라고 하는 거, 빨간색 팁이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조금 밑줄을 그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AN보다 BN이 어떤 n에 대해서도 항상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두 개가 부등호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써 있잖아. 맞는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요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n이 무한대가 아닐 때는 이게 다 성립을 했다고 할지라도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추가가 돼서 결국 이렇게 써야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저 위에 1번은 맞다며요. 그렇죠. 근데 얘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AN이랑 BN이랑 원래 이런 관계에 있었다. 등호가 포함되는 관계에 있었다. 그러면 끝에도 당연히 등호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애초에 왼쪽 부분에 있었던 게 등호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이 무한대까지 가다 보면 너무너무 커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 AN이랑 BN이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같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왼쪽 부분에 등호가 있건 없건 무조건 오른쪽에는 등호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범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얘가 셀을 꺼내보시면 되고 10페이지를 잠깐 얘기를 하고 있던 중에서요. 그 밑에 얘가 있어. 얘가 있는데 AN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n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BN이라는 녀석은 n분의 1이면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커요? n이 점점 1부터 시작해서 쭈루루 커진다 그러면 BN이요. 이게 더 크죠? 왜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항상 얘가 더 큰다 말이야. 그런데 둘 다 n에다가 무한대를 넣으면 0이 돼요. 0이 되고 얘도 0이 되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니? 같은 경우. AN하고 BN인데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게 같아질 수도 있다 이거지. 같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거고요. 합답형 할 때 요거 자주 나오는 문장이거든. 그래가지고 조금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다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 친구 뭐 정보가 많구만. 그요. 그 막 성질이 4개인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거면 이거는 맞는데 이거면 이거는 아니래요. 아, 그 수투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미적 원에서? 그거요. 대우 명제? 아니요. 대우 명제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 거지. 관계로 하면은 분이 많한다고요. 그렇게 그렇게 말을 못해. 그건요, 제 주반인데요. AN 그래 어디 한번 얘기해봐. 플러스 어허. BN. 아하. 너무 조용히. 적었는데. 저 적어놨어요. 아니 나중에 봐요. 어차피 아직. 말하고 싶어요. 그 명제라는 게 아니고요. 알았어요. 그래. 여기서 여기 갈 땐 맞는데 여기서 여기 갈 땐 아니다. 그렇지. 그게 여기나 이 같은 이 명제를 이제 반례를 들어라 뭐 맞아, 그렇게 반례를 얘기하셨겠지. 왜냐하면 합답형 같은 경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옳은 거 골라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생각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안 되네라는 걸 찾으면 걔는 땡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요. 그대 왜 이렇게 안 오나 해서 전화해봤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12페이지부터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대표 문제들을 쑥쑥쑥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대표 문제는 좀 쉽지? 앞부분은 좀 쉽죠. 어디 가니? 어디가? 음료수? 그래요. 자, 40번. 다음 수열 중 수렴하는 것은? 이라 그랬는데 3번. 첫 번째 게 왜 수렴하지 않죠? 첫 번째요. 그렇지. 진동이에요.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부호가 계속 바뀌면서 이게 진폭이 자꾸 줄어들면 그러니까 0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그거는 수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벌어지거나 이러면은 얘는 진동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2번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절대값이 더 커져 버렸다고. 첫 번째 거보다 세 번째 게. 즉 그 말은 그래프로 그렸을 때 중간에 있는 그 x축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3번이 답인 이유는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절대값이 점점 작아져서 x축으로 붙으니까 이게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0으로 수렴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해도 네. 그 이렇게 다 작아지면은 그렇죠. x축으로 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하다가 점점 진폭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건 수렴하는 거고 진폭이 일정하게 왔다 갔다 1번 같이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가면 그거는 진동이라고 해서 수렴하는 거 아니고 또는 벌어져도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점점 넓게 벌어져도 걔도 진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같은 부호에 있을 때 커지면은 그냥 무한대로 간다. 그렇죠. 같은 부호에 있을 때 그냥 뭐 플러스 같은 거 있을 때 쭉 값이 커진다. 그러면 그거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4번도 해봤니? 보기 4번? 4번은요. 응. 점점 아니 보기 4번 있잖아. 보기 4번 같은 경우에 루트 2분의 1. 그냥 무한대로 발산이요. 그 다음에 얘가 루트 4분의 2. 그 다음에 뭐야? 루트 6분의 3 이렇게 돼 있죠? 네. 뭐 이런 순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유리화를 시켜보면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죠? 네. 그 다음에 얘를 유리화 시켜보면 어떻게 되니?
갑자기 1만 1이야? 1. 그렇죠. 1이네요. 2분의 2가 될 것 같군요. 그 다음에 아니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진짜로 유리화하는 것처럼 해서 루트 4를 위아래로 곱해보자고. 루트 4를 위아래로 곱하면 밑에는 4가 되고요. 분의 2 루트 4가 되잖아. 네. 그러면 얘를 약분해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면 2분의 루트 4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왜냐면 규칙성을 좀 보여주려고. 점점 커지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 유리화를 해보면 루트 6을 곱해봐요. 루트 6을 곱하니까 6분의 3 루트 6이라서 2분의 루트 6이 된다는 얘기죠. 눈치 깠죠? 이제 2분의 루트 2, 루트 4, 루트 6, 루트 8 이렇게 줌줌 커지니까 얘는 어디로 갈 거냐? 무한대로 가버릴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5번은 그대들 로그 또 힘들어 하잖아. 로그. 이거는 어떻게 고쳐주면 될까? 알아? 이거는 알아? 아나? 2에 마이너스 1. 아 참 성표가 왔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화요일은 미적분하고요. 앞으로 목요일은 수투할 거예요. 수투할 건데 혹시 올림포스 샀나요? 올림포스? 그리고 올림포스 가져오면 돼요. 목요일은. 그래서 앞부분 명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보기 전에 이제 그 수열하고 지수로 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로그 1.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뭡니까? 로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얘가 생각해보면 요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면 로그 2분의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렇지. 어휴 훌륭해요. 훌륭해요. 이거는 2분의 1이라는 건 사실 2의 마이너스 1승하고 같은 거잖아. 다시 설명을 멈춰. 아니야. 왜 그래? 자 그러지 마. 자 진짜 왜 웃어요? 아니야. 자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 2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 보면 얘는 뭐니? 2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낸다고 마이너스 하면 그렇지.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뭐가 되냐면 로그의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데 이 로그의 성질이 뭐냐면 마이너스 여기 1을 있는 숫자의 지수로 앞으로 뽑아내면 뺄수 있어요. 이 지수를 앞으로 뺄 수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성질이었어요. 그래도 요거까지는 웬만큼 다 알더라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보니까 뭐가 되냐? 마이너스 로그 2가 돼요. 그럼 로그 1이랑 로그 2랑 어느 게 더 클까를 생각해 본 거지. 여기 첫 번째 녀석은 로그 1이었고 두 번째 녀석은 로그 2인데 지금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만 생각을 해보면 로그 1보다 로그 2가 더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 확실하게 하려면 그 다음 것까지 한번 해보면 돼. 로그 3분의 1이래. 로그 3분의 1이면 그거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로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 마이너스 로그 3.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였다가 마이너스 로그 3이었다가 마이너스 로그 4, 마이너스 로그 5 이런 식으로 점점 어떻게 되냐? 그대로 마이너스 부호를 유지한 채로 절대값이 자꾸 무한대로 커진다는 거지. 발산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줬겠죠 아마도. 그렇게 해서 3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41번, 42번 문제를 풀어보았나요? 네. 답도 맞춰봤니 혹시? 네? 답도 맞춰봤니? 41번은 2번이고요. 42번은 2예요. 둘 다 2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푸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42번이요. 네네.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까먹었어요. 후후. 예. 42번 보면. 근데 이거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풀다가는 몇 시간을 해야지 이 수요를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제 생각은요 1시간이거든요. 들기 시작하네요. 아니 원래 계획은 대표 문제만 이렇게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숙제를 풀어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풀었으니까 푸른 부분은 서비스로 좀 하도록 하죠. 성표 어디까지 풀었니? 예. 오, 거침없이 쑥쑥 넘어가는데? 여기까지 38쪽? 그래요. 알겠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수열 6n 플러스 1분의 5의 극한값 을 A. 그 다음에 수열 n분의 2n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 요거의 극한값을 B. 자 그러면 이제 A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극한값이라는 게 뭐니?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n이 때 무한대로 갈 때 그때의 전체 식의 값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n이 무한대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분모가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러면 a는 뭐겠어요? 0이요. 0이요. 아,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 왜냐면 분모가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분자가 무한대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0으로 가게 되겠죠. B는
2요. 물론 분자가 무한대로 가면 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 얘는 분자가 무한대가 아니니까 그렇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가 결국 분모가 뭐가 돼요? 분모 무한대 되고 그다음에 분자도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는 어떻게 했었나요? 나누어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최고차항으로 나누라. 분모 정확히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줘라. 분모 분자를 나눠줘라 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지. 배운 거. 그러면 여기서 분모의 최고차항이라 그러면 뭐 이거밖에 없네. n밖에 없죠. n밖에 없으니까 n으로 나누는 거예요. n으로 나누면 분모를 n으로 나누면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분자를 n으로 나누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것이야. 요것도 나눠주긴 나눠줘야 돼. 나눠주긴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만큼의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요만큼의 값이라고 하는 건 분모가 일단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무한대로 가니 아니면 특정한 수가 나오니 1이랑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를 하긴 하지만 물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를 하긴 하지만 분모가 무한대로 가버리게 되면 아까 분모가 무한대면 분자가 무한대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0으로 간다 그랬잖아. 부호랑 상관없이. 선생님 상관없이. 저할 말 있어요. 네, 뭐예요? 이거요 네. 오늘 배웠는데요. 네네. 만약에 같으면요 으흠. 최고차항 개수로 하고요. 개수. 만약에 위가 더 크면요 음. 0이고요. 위가 더 크면 무한대로 갈 텐데. 아, 뭐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또 0이에요. 그렇죠. 분모의 차수가 더 높으면 0으로 가게 되고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얼마로 가느냐?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1분의 2에서 2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0, B가 2이기 때문에 더해서 2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43번 같은 유형 문제만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문제만 나오면 전부 다 100점 맞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쉬운 문제예요? 짱 쉽지. 이거보다 더 쉬운 문제는 잘 없어요. 그렇죠. AN에다가 마이너스 3 넣고 BN에다가 2 넣어서 푸는 그런 정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유형. 세상에서까지는 아니고 뭐 여튼.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수능에 나온다. 수능에 첫 번째 문제 되게 어이없게 막 쉬운 문제들 있잖아. 틀리면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가 못해서 눈물을 줄줄 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난이도의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N에다가 마이너스 3, BN에다가 2를 넣으면 아마도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얼마라고 나왔어요? 2. 좋아요. 자, 그렇게 되고 44번은 3, 45번은 28, 46번은 3. 다 나왔나요? 네. 채점 안 해봤다고 하는 것 치고는 다 맞네. 물론 뭐 쉬운 문제긴 합니다만. 다 넘어가서 47번. 얘네들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얘네들도 뭐 만만치 않게 쉬운 문제인데 사실 아까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죠. 자, 요런 거 풀 때 어떻게 풀었니? 이거는요. 네. AN을요. 네. 알파로 뒀어요. 그래요. 훌륭한 방법을 했군요. 훌륭한 방법을 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편해요. 뭐 이제 야매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자 거기 보면 리미트 떼버리고 생각해보면 an-3분의 2 an 플러스 2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네. 뭐 그냥 리미트만 원래 있는데 그냥 생략하고 썼어.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풀어버려. 요거를 이쪽으로 갖다가 올려서 곱해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식을 쓰면 아유 그냥 분수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 분자를 왜 좌변에다가 그대로 두고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 곱하기 an 마이너스 3이라고 둬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2라는 녀석은 뭐며 an이라는 녀석은 뭐냐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잖아. 네. 고민이 되는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생략하고 안 썼긴 했지만 뭐가 있었냐면 리미트요.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어. n이 무한대로 가면 a의 무한대 번째하고 a의 무한대 플러스 2번째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것만 하나 추가해주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지만 개의치 말고 요거를 a의 n이라고 바꿔줘도 된다는 거죠. 다른 거 하나도 할 거 없이 손댈 거 없이 이게 an이라는 게 수열이잖아. 숫자가 쭉 있는 녀석인데 요게 저 끝에 무한대쯤에 가게 되면 차이가 없다. 무한대든 그거보다 두 칸 뒤에 있던 거든 논리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잖아. 아니라고. 무한대라는 거 숫자 자체가 특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특정한 숫자가 아니고 정말로 이제 양의 개념이죠.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an 플러스 2라는 녀석을 an으로 바꿔 써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누워서 떡 먹기죠. 2an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an 플러스 12 해가지고 넘겨서 6an은 이쪽 넘기면 9 해서 an은 얼마다? 2분의 3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요거 an하고 an 플러스 2하고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똑같다라는 거. 그냥 상태에서는 안 똑같지 당연히. 첫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랑 같다라고 하면 뭔 소리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게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때는 똑같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꿀팁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고요. 자, 48번에 5번, 49번에 1번, 50번에 루트 6입니다.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49번이요. 네. 자, 다 맞았니? 나머지? 49번 보니까 수열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n이 1을 만족시킬 때 48번에 5번이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억이 맞다라는 거는 알겠니? 얘가? 기억이 틀리다는데요? 아, 그래. 말 잘못했어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혹시 확실히 맞겠다라는 거 싶은 거. 왜요? 왜냐면요. 자, 쓸게요. 써보면. 저 진짜 이런 거 못 보겠어요. 기억, 니은, 디귿 중 거. 그냥 이런 거 반례를 들어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틀린 거는 반례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기억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위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n이 1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걸 했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기억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1일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면 이게 어느 게 더 멀리 A1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썼을 때 A2, A3 쭉 해가지고 중간에 AN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가겠죠. AN 플러스 1 쭉 가가지고 또 AEN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게 지금 1로 간다. 그 얘기야. 1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 앞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 반드시 얘랑 같은 숫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야. 아니지.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끝으로 갔을 때 이게 전부 다 1인 경우 그거는 되는 경우를 그대가 생각한 거야. 모든 경우에서 안 되는 경우 하나만 생각해봐도 된다 이거죠. 뭐냐면 뭐가 있을까? 1로 가는 거, 1로 가는 거, 1로 가는 거, 1로 가는 거. 갑자기 하니까 잘 떠오르지가 않는데 n 곱하기 n분의 1 발레를 든다 그러면 어떤 발레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발레 하나 들고 가자. 내 나이가 어땠어? 자, 그래. 좋은 발레를 또 이제 얘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반복되는 녀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마이너스 1, 1 이렇게 반복이 되면 얘가 짝수 번째, 즉 얘는 1이겠지. 그런데 AN 얘는 어떻게 돼? 홀수.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발레를 하나 들어가지고 그래 기억은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쉬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a의 4n이죠. a의 4n이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 위에 있었던 이 옆에 있는 n에다가 다시 이걸 또 2n을 갖다가 넣어서 요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요거랑은 항상 극한값이 똑같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 문제에서 니은에 해당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디귿은 기억이랑 똑같은 발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 얘가 이제 2n-1이니까 요 앞에 있는 녀석이잖아. 그러면 아까 써먹었던 발레를 또 써먹으면 되겠죠. 이번에는 너는 마이너스 1이요 라고 해가지고 발레를 들었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저것도 하니? 서술형 문제도 있니? 시험에? 서답형? 답만 맞추면 되는 거지? 아니야. 답만 맞추면 빵점이에요. 아니야, 진짜? 이제 답만 맞추는 거야. 아니야. 이 친구들 같은 학교 맞죠? 같은 학교 맞죠? 왜 싸우고 있죠? 에이?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맞추는 거 아니야? 이거 학교마다 좀 달라.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좀 다르긴 한데 선생님이 정말로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면 풀이 과정까지 다 채점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풀이 과정 채점하다가 애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 알았어. 풀이 과정은 채점하지 않을게. 답만 맞춰.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디? 다음 유형 51번. 50번은 몇이에요? 50번은 루트 6이요. 뭔 말? 자, 50번은 루트 6이고요. 숙제로 풀어오는 거야. 숙제로 풀어오는 거야. 우리 대표 문제를 함께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난이도, 하난이도 문제를 그때들이 열심히 풀어오고 상난이도 문제도 되는 데까지는 풀어오고 그 다음 시간에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틀린 문제들을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물론 되는 데까지 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 100번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99번 정도까지는 그럼 맨날 일단 노력해보세요. 공부하고 가야겠다. 좀 하세요.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자, 넘어가서 5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1번은 극한값 구하면 얼마니? 3분의 10이야. 아니에요.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설마 1번부터 답일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이요. 그렇죠. 이 극한값 구할 수 있니? 알아? 네? 극한값 구할 수 있니? 예? n제곱으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보기 1번 같은 경우에 극한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극한값을 구한다고 하면 보기 1번은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3 곱하기 n 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요거를 분모를 전개를 하는 거야. 전개를 하면 n 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써줍니다. n 제곱 마이너스 10이라고. 그 다음에 얘가 n에다가 무한대를 한번 살포시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너 무한대 나오겠는데? 너도 무한대 나오겠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 어떻게 하느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이 이거니 n제곱이죠. 그래서 n제곱으로 위아래를 다 나눠주는 거지. 다 나눠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n제곱을 n제곱으로 나누니까 1이 되고 옆에 있는 건 n제곱분의 3n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쪽도 n제곱으로 나누니까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n에다가 무한대를 넣는 거야. n에다 무한대를 넣는 순간 이만큼이 뭐가 되느냐? n제곱이랑 n이랑 하나 없어진다고 한들 n분의 3도 어차피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만큼 0으로 가버리고 분모에 남는 건 1 하나밖에 안 남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도 n제곱분의 10이니까 어차피 이만큼이 어디로 가냐?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분모에 1, 분자에 1만 남기 때문에 1로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야. 그런 식의 유형의 문제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은 2번 0이에요. 왜 0으로 가나요? 2번요? 아, 네 0으로 가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보게 되면 높아심에서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높아심에서 이렇게 해보고 있는 거야. 자, n 플러스 1분의 루트 2n이라는 녀석을 이제 n으로 나눌 거야. n으로 나누게 되면 분모는 1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분모는 그렇고 이제 분자가 문제인데 분자가 n분의 루트 2n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자에 있는 n이라는 거 분자의 분모에 있는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플러스 n분의 1은 그대로 두고 루트를 크게 써가지고 n제곱 n제곱분의 2n이라고 이렇게 루트 안으로 넣을 수 있거든. 네. 루트 바깥에 있는 거 제곱해서 넣을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하니까 n제곱에서 n 이렇게 약분해버리고 루트 n분의 2 값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하냐? n에다가 무한대를 넣어요. 무한대를 넣게 되면 n분의 1이 0이니까 1이요. 분모에는 1밖에 안 남고 분자에다가 n에다가 무한대를 넣는 순간 어차피 루트 안에 0이 들어있으니까 분자가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에 0이 들어가요. 루트 n분의 2인데 n에 무한대를 넣는 것이야. 그러면 무한대분의 2가 돼가지고 루트 안에 0이 존재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이거 답 4번이에요? 네, 그래요. 아우, 훌륭해요. 자, 3번은 3번은요. 극한값이 뭐가 될까요? 5분의 1. 와, 5분의 1 혹시 나오나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얘 루트 안에 들어있는 n으로 위아래를 나눠주게 되겠죠. 16분의 1. 그랬더니 루트 안에 들어있는 16분의 아, 1이 되는 것이야. 네. 그래서 답은 4분의 1이라고 써 있으니까 4번이 맞게 극한값을 구한 거죠. 네. 오케이? 훌륭해요. 자, 다음에 52번은 5번, 53번은 8까지 됐나요? 알아 틀리질 않는데? 이 친구. 그래서 52번 틀렸는데요. 그래요?
와, 52번 왜 틀렸을까요? 모르겠어요. 아하, 슬퍼요. 풀이는 다음 시간에 혹시 틀린 문제 같은 것도 있으면 다음 시간에 몰아서 하도록 하죠. 자, 54번 대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쭈루룩 해서 n까지 더한다. 자,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수투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시그마긴 한데 그거 말고 이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냈던 거 기억나는 거 없나요 혹시? n 곱하기 n 플러스 1. 훌륭해. 6분의 2n 플러스 1, n 플러스 1. 아, 6분의 n 플러스 1. 알았어.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요? 그게 뭔데? 뭔데 그게? 제곱이요. 제곱에 시그마 해. 이거 얘기하는 거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네. 3의 제곱? 3의 제곱은요. 2의 n 플러스 1의 제곱. 알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훌륭하고요. 자,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분자를 그렇게 숫자로 써 있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바꿔 써주는 거 그게 바로 관건이 되겠죠. 분자가 이게 되는 것이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거. 이게 바로 1부터 n까지 더한 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여전히 n제곱 플러스 1이 있는 상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사실 이거 계산할 때 좀 빨리 하려 그러면 뒷부분은 열심히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차항만 관심 있게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면 분자 같은 경우에 2분의 1 n제곱이 최고차항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분모 같은 경우에 n제곱이 최고차항이 되니까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극한값은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최고차항이 중요해요. 자, 55번은 답 얼마예요? 7이요. 오, 훌륭해요. 56번에 4, 57번에 4분의 네. 1까지 되고요. 쌤 얘가 7이에요 했는데요. 시리가 답해버렸어요. 핸드폰 얘가 답에 그래요? 7이에요 했는데 얘가 갑자기 시리야 얘 저를 부르셨습니까? 자, 58번. 2요. 58번. 요거 물론 로그가 들어가긴 하지만 이 정도의 로그가 들어가는 문제는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뭔데요? 2요. 2가 맞았으니까 별말 안 했겠죠. 틀렸어! 라고 얘기 안 했잖아.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의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2의 2n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길어. 마이너스 2 로그 2의 n 플러스 1. 자, 요거 고쳤을 때 어떻게 고쳤었니? 그거 다 곱해서요. 로그가 특성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면 곱하기로. 요 안에 있는 2n 플러스 1이랑 2n 마이너스 1을 곱하기로 연결시켜 줄 수 있고 빼기로 돼 있으면 나누기요. 나누기로 바꿔줄 수 있었죠. 그리고 요 앞에 로그 2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면 요거는 안으로 들어가서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었죠. 네. 여기 있는 2라는 게 쏙 들어가서 여기에 2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지. 어차피 저기서부터 와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종합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라는 걸 야심차게 하나 딱 써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녀석이 분모하고 분자로 나뉘게 되는데 요걸 나눌 거니까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분모를 갖게 돼요. 분모를 갖게 되고 분자에는 요거랑 요거 곱한 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이거 합차죠? 합차라 가지고 4n 제곱.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분모하고 분자인데 역시나 이것도 전개할 때 다른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최고차항만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분모는 최고차항이 n제곱이 나오겠죠? 물론 뒤에 지질하게 뭐가 더 있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최고차항이 4n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점점점 이런 경우에는 이만큼이 극한값이 뭐가 된다? 4가 된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뭐였냐면요 로그 2의 라고 이렇게 붙어 있었단 말이야. 로그 2고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4가 되니까 그러면 그건 얼마죠? 2요. 로그 2의 4라는 건? 2요. 왜 2죠? 2랑 나눠서 아니야. 1. 아니야. 4가 2의 제곱이니까. 그렇지. 2가 4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 네? 자, 여기 로그 2의 4 이거를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잖아. 2 나누기 4 하는 거 아니라니까. 2 나누기 4 하는 거 아니고 요게 이렇게 바뀌어요. 로그
로그 2의 제곱. 그래서 이 제곱이라는 걸 이렇게 앞으로 쑥 보내가지고 2 로그 2의 2 이딴 식이 되는데 요거랑 요거랑 숫자가 같아지면 이만큼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래서 결국 2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너무 어려워. 그러게 난 수투 해가지고 뒷부분을 수업할 생각에 기쁘고 있었는데 그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거긴 것 같아서 함수의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수열하고 지수로 오고 이쪽이 근데 문제 필요한 것 보니까요. 같아서. 집합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저 집합 문제 하나도 못 풀었어요. 뭐 하긴 해야겠지. 그래. 집합 명제 잘하나요? 저 친구 잘해. 집합이랑 명제 잘하더라고. 전 집합 문제 진짜 못하겠어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표정인데? 어? 언제쯤 되면 안 졸릴 수 있나요? 그게 우리 쉬는 시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몇 시부터 쉬는 시간? 우리 8시 반에 시작했어. 40분밖에 안 했어, 아직. 아직 조금만 더 해요. 자, 59번에 4, 60번에 1까지 또 보았나요? 60번은 이제 또 안 풀기 시작하죠. 그쵸?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상난이도 문제 이런 것들 또 볼게요. 한 번 더 볼 거고.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지금 이제 푼 부분이 되잖아. 그거 다음 부분에 이제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왕창 나갈 거야. 왕창 나가는데 다만 좋은 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이제 미적분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숙제가 되는 거야. 아, 좀 좋네요. 좋냐? 61번. 자, 61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 잘 풀어야 돼. 이런 문제 출제하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선생님들 많이 내거든. A는 0이에요. 그런 거지 바로. 자, 왜 그런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61번에. 값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3n-2분의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2가 3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거죠. 오호.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까 선영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얘가 둘 다 무한대로 갈 때, 위아래가 둘 다 무한대로 갈 때 그때 분자의 차수가 더 높으면 깜짝이야. 분자의 차수가 더 높으면 어디로 간다 그랬죠? 분자의 차수가 높으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저 친구한테 가나요? 뭐 인사하려고 흥분하지 마. 그대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친구들 뭔 친구들인지 모르죠. 아니 이 친구들이 대신중학교 나왔는데 대신중학교 후배라서 하나님 후배라 가지고 또 이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야 선영 분자가 차수가 더 높으면 0, B는 3. 아, 1. B는 9.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의 차수는 1차고요 분자의 차수는 2차잖아. a가 0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아니라면 a가 0이 아니라면 극한값이 항상 어디로 가게 되죠? 무한대요. 그렇죠. 무한대로 가게 돼. 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눴을 때 여전히 분자의 n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버린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 값이 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a라는 값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 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게 해줬어. 그러면 이만큼이 사라지죠. a가 0이면 n제곱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극한값을 구할 때 3분의 b 요게 이제 극한값이 되는데 그게 바로 3이다 라고 해가지고 b값을 구해주면 되죠. 3분의 b는 3 해주면 b는 얼마? 9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a는 0, b는 9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좀만 네? 쉬어요. 아니 뭘 진짜. 아니에요. 앞으로 한 문제만 더 풀고 그럼 쉴게요. 자 일단 62번은 답은 마이너스 12고요. 이제 슬슬 푸는 거에 끝이 오나? 자 63번에 마이너스 4루트 2 64번에 2분의 3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62번에 마이너스 12 63번은 마이너스 4루트 2 64번은 2분의 3 65번은요? 이제부터 풀려고요. 아, 네. 65번 이런 문제를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니? 네. 세 글자를 이제 찾죠. 유리화. 유리화 학교에서 배웠니? 아직 안 배웠지? 저희 아직 진도 안 나왔어요, 미적분. 안 나갔어 아예? 아, 나갔어요. 아, 보충해서 나갔어요. 그래? 유리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리화? 그러면 뭔가 들어본 듯한데 우리 뭐 어떤 것들을 할 때 유리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분모의 무리수가 있을 때, 그렇지? 분모의 무리수 뭐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런 것들 이렇게 두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었죠? 2 마이너스 루트 3을 위아래로 곱했었죠.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유리화한다 그랬어. 그치? 그거랑 똑같은 유리화야. 똑같은 유리화인데 여기도 꼴을 보아하니까 2n이라는 녀석이 있고 루트 안에 4n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게
빼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유리화는 지금 이때까지 알던 유리화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때까지는 항상 분모의 무리수가 있을 때만 유리화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분자의 무리수가 있어도 유리화를 해준다라는 점이 달라요. 수학에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이런 왜? 거 너무 좋아요. 그래도- 왜냐면 수학이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끄럽고요. 이전에 썼던 개념을 다시 헹궈서 쓰겠다는 이런 투철한 재활용 정신인 거죠. 자, 그래서 유리화라는 걸 한번 몸소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카이스트하는 게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 뭔지 알아요? 뭔가요? 선생님은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몇 년 동안 수학을 안 했지만 한편 보고는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누가 그래요? 몇 년 동안 안 했다고? 제가 계속했어요. 계속했고. 자, 리미트. 근데 그대들도 아마 나중에 대학교 가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고 다시 수학책을 봤을 때 기억이 날 거예요. 한 중학교 정도 수학까지는 기억이 날 거야. 기억이 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도 기억 안 나요. 아니야, 세월이 오래 가면 또 옛날 기억이 막 나고 그래. 나 고등학교 3년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그냥 n에다가 무한대를 넣으면 뭐가 되겠니? 무한대를 넣는 순간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가끔씩 잘못 생각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그러면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아니에요. 왜 아니죠? 왜냐면 무한대는요. 어, 할 수 없죠. 무한대는 특정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무한대는 진짜 말 그대로 큰 수라는 거지. 그게 뭐 딱 정해져 있는 9999 해가지고 9를 한 100개 쓰는 수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해가지고 0이 될 수는 그래서 없는 거야. 무한대 했다 뭘 곱해도 그건 세 배의 피도 안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요 경우에도 0이라고 쓰면 절대 안 돼. 물론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0이 나올 수도 있긴 있지만 0이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런 거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제 유리화라는 녀석을 할 건데 유리화라고 하면 잠깐만 있어봐. 아까 저쪽에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2n 마이너스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녀석이고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준다는 얘긴데 곱해줄 때 2n하고 플러스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곱해주면 약간 유리화랑 느낌 비슷하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무리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서 곱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얘를 등호로 연결시키려면 그냥 곱해놓고 등호라고 이렇게 우겨놓으면 안 되지. 곱한 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한 것만큼 나눠줘야 그래야 식이 원래 식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돼. 그러면 그랬을 때 뭐가 좋아지느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거는 분자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분자 부분을 분모는 그대로 써야 돼. 분모는 얻은 거라 그냥 그대로 써주고 자 분자를 이제 계산해 보려고 그러면 항상 얘가 유리화기 때문에 유리수가 당연히 나오겠죠. 유리수가 나오는데 2n이랑 곱하면 4n 제곱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은 요만큼이 뒤쪽인데 요거의 제곱이 나오겠죠. 이거 뭐 이거 합차 공식이니까. 근데 대신에 빼기로 연결해서 아마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나올 거예요.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보통 이걸 왜 유리화를 시키느냐면 이렇게 없애주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꼭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분모에 2n 플러스 루트 4n 제곱 플러스 n이라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거는 n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야. 자 이제 우리한테 조금 친숙한 형태가 되었어요. 어떻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라. 네. 가 된 거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려고 보니까 보자 n인 것 같은데 여기 안에 루트 안에 n 제곱도 있네. 이게 밖으로 빼면 루트 n이 바깥에 있는 n이랑 루트 안에 있는 n 제곱이랑은 같은 레벨인 것이지. 그러면 루트 바깥에 있는 n 제곱이랑 루트 안에 있는 뭐랑 같은 레벨일까? n 4제곱. 4제곱 뭐냐? n의 사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이 루트 바깥에 있는 n 제곱이랑 같은 레벨이라고 하는 건 루트 안에는 n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거 나오면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n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분모가 어떻게 되냐? 2 플러스 루트 안에 4 플러스 n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네. 그리고 나서 n에다가 무한대를 쏙쏙 넣어주는 거죠. 그럼 2 플러스 2 분의 1 해서 답은 4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리화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한번 보았어요. 자, 답만 불러주고 이제 쉴게요. 그러면 66번에 5번, 67번에 2,
68번에 8, 69번에 1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풀었는데 답을 이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어. 그렇죠? 다시. 예진이가 풀 그렇게 당연히 예진아, 비가 내려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여기는 좀 맞았어요. 그렇죠? 앞부분이 확실히 쉽죠. 네. 아, 여기는요 손도 못했어요. 언제부터 빨간불이 이러고 있었냐? 근데 오늘 거는 진짜 처음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10분만 쉬었다 30분부터 31분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음료수도 하나씩 먹고 그래요. 뭐 음료수 있어요?
하라니까. 그래 무서워. 자 70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뭔가 무섭군요. 자 혹시 뭐 길게 될 것 같으면 잠깐 나가서 통화하고 와도 돼. 알았지? 루트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분의 n 요거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알아야 어떻게 풀겠니? 그렇죠. 유리화. 이번에는 또 이제 분모에 있는 녀석이 유리화의 대상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리미트 써주고 분모 부분이 루트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랑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이랑 이렇게 곱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분자에는 원래 n이 있었는데 여기 갑자기 굴러 들어온 돌만큼 분자에도 같이 곱해줘야 식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분모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짓이 아니고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제곱을 하니까 그대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냥 n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겠죠. 뭐냐 이거 찌크는 거는. 자 n제곱 플러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쪽은 마이너스로 연결해서 루트 n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n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위쪽은 나오는 게 n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더하기 n 루트 n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나눠주게 되면 1 아니에요? 왜? 아니다. 그렇게 유리화가 안 됐는데 답이 왜 나왔지? 이렇게 유리화 안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n제곱으로 안 하고 n으로만 그냥 나눠볼게요. 그렇군요. 그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유리화 괜히 했나봐요. 자 그러면 뭐 어차피 n제곱으로 나누게 될 거니까 얘는 1 그리고 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사실은 뭐가 되느냐 역시나 최고차항만 열심히 보면 되니까 여기가 앞에 개수가 1이 되니까 답이 1이지. 답이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뭔가 주르륵 나오겠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이만큼도 다 0으로 가고 이쪽에 있는 녀석도 다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남는 거는 1분의 1에서 1만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까 뭐 이제 그럼 루트 안에 들어있는 n제곱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죠. 그렇게 해도 안 될 거 없어요. 안 될 건 없고. 자, 그래서 71번 문제도 풀어봤나요? 네. 얼마 나왔어요? 5번 나왔나요? 네. 자, 71번에 5번, 72번에 3번, 73번에 1번까지 그렇게 풀어줬으면 되고요. 상 난이도 문제는 일부러 안 푸는 거죠? 알아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우리 상 문제도 풀 거예요. 풀 거고. 무슨 시간이에요, 그럼? 대표 문제 푸는 시간. 대표 문제 시간이에요. 자, 74번 보면 74번 같은 거는 얘 이것도 유리화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문제네요. 얘는 슬프죠? 그래서 유리화를 한번 해보게 되면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딱 30초만 기다려주세요. 저기서 책만 그래요. 갖고 와요. 문제 쓰고 있으면 되니까. 자, 나 노트가. 74번에 리미트 n이 근데 지금까지 안 가져오다 갑자기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마이너스 an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4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유리화를 하는 수밖에. 성표 유리화 해봤나요? 유리화를 해보면 그래도 유리화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이런 거 유리화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주냐 위에 요거 뭐 플러스 an 플러스 b 이런 거를 곱해줄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요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더하기 an 플러스 b 이렇게 먼저 써주고 분모부터 먼저 써주고 위쪽은 이걸 제곱할 거니까 어차피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이 나올 거예요 라고 써주고 마이너스로 연결해 가지고 요거의 제곱 an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얘가 일단 분자만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분자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
분모는 그대로 두고 루트 안에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이라고 두고 옆에 an 플러스 b가 있어요 라는 거 분모는 그대로 뒀는데 요거를 전개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얘를 전개하면 요 위에다가 잠깐 쓰면 a제곱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n 요만큼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랑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마이너스에서 괄호 열면 a제곱 n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n 요만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값이 4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제일 처음에 4라고 주어져 있었죠. 거기서 알 수 있는 거 선영? 여기서 분모의 최고차항은 뭔가요? n이요. n이죠. n 1승이죠. n의 1차항. 그러면 그걸로 나눠봤을 때 위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n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얘는 뭘로 가야 돼? 분자가 차수가 더 높은 거잖아. 분모보다. 무한대요. 무한대로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에서 아예 4라고 이렇게 줬다는 건 그럼 그걸 뭘 의미하는 n이 걸까? 없어졌다. n제곱이 없어졌다. 분자에서 n제곱항이 n제곱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n제곱이 나오는 게 여기하고 두 개가 있죠. 네.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a제곱 n제곱 해가지고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1 마이너스 a가 0. 그렇죠.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아, A. 0이 돼야 되니까 a 제곱이 얼마다? 1이다. 왜 1마이너스 a 제곱이에요? 여기 개수만 뽑아낸 거야. 요거를 n제곱으로 이렇게 묶었다고 치면 위에 거를 n제곱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n제곱으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그게 0이려면 일단 n은 무한대로 가니까 n은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고 a 제곱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는 뿔마 1인데 자, 이 중에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 n이 무한대가 가면 엄청나게 큰 수가 되겠죠. 일단 엄청나게 큰 수가 되고 그 다음에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면 이 앞에 부호가 어떻게 돼? 플러스 n이 돼버리지. 나올 때 플러스 n이 돼버리면 n이 안 그래도 무한대로 가니까 요것도 커지는데 요것도 커져. 뒤에 뭐 상수가 있으나 마나 세 발에 피밖에 안 되니까 결국 그런 식이었다면 얘가 무한대로 갔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4라고 갔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플러스 1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a가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해주고요.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그러니까 a는 1밖에 안 돼요 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 구해주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으로 나눴을 때 최고차항이 아까 얘기했듯이 루트 안에 있는 n제곱 또는 루트 바깥에 n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분모에는 뭐가 남나요? 분모에는 1 플러스 a가 남겠죠. 분모에는 1 플러스 a. n으로 나눴을 때 뒤에 부분은 뭔가 나오긴 나오지만 다 어차피 0으로 갈 거라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분자도 이제 생각해보면 n제곱은 됐어. n제곱은 이제 없애버렸고 남는 거 이제 n의 1차 n의 1차항 4n이랑 4 더하기 2abn이랑 이렇게 해가 되겠네요. 그런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요. 그렇지. 그래서 4 마이너스 2ab n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이 n으로 나눠주고 나면은 요것만 남을 거고 4 마이너스 2ab만 남을 거고 그렇죠? 괄호는 다시 쓸게.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은 이게 4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a가 1이라는 거 알았어. a가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a에다가 1을 쏙쏙 넣는 거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넣게 되면 그럼 분모는 얼마가 돼요? 분모는 2가 되겠네요. 1 플러스 1이니까 분모는 2가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4 마이너스 2b 그게 바로 4가 돼야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4 마이너스 2b라는 건 어떻게 되냐? 4 마이너스 2b라는 건 2를 이쪽 4로 곱해가지고 8이다 라고 넣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b가 4니까 b는 마이너스 2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a는 1,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할만합니까? 네. 뭔가요? 네. 그 점프랑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렇게 두 번 들으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느낌. 그렇죠. 네. 느낌으로 끝나서는 안 돼. 문제를 풀어야지 실제로. 자 그래서 75번이랑 76번까지 풀었나요? 76번은 못 풀었어요. 답 한번 말씀드릴까 했더니 깨끗하네. 75번은 얼마라고 풀었어요? 오 훌륭해요. A는 6. 76번은
안 풀었다 그랬고 혹시 그대는 저기 성표 그대는 혹시 76번을 풀었나요? 안 풀었어도 괜찮아요. 자, 알겠어요. 다음 시간까지 고민을 해오면 되겠어요. 고민한다고 해서 다 풀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건 아니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쉬운 거는 다 풀어올 테고 어려운 거는 고민이라도 좀 해오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대표 문제를 보도록 하죠. 77번. 여기 조금 헷갈려요. 그래요. 이 부분. 그래. 지워져라. 자, 77번 문제를 보겠어요. 수열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1분의 3an-2는 3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an의 값은, 자, 요거 아까 풀었던 거랑 사실 좀 유사하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리미트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주는 거죠. 뭐 2an 플러스 1, 3an 마이너스 2는 3이라는 거에서 요만큼을 이쪽으로 곱해줘요. 곱해주게 되면 좌변에는 3an 마이너스 2라는 게 존재를 할 것이고 우변에는 6an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an은 이쪽으로, 상수는 저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5는 3an 해가지고 an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쉽죠? 레알 쉽죠? 그래요. 일반항 an을 포함한 식의 극한값 이런 거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78번에 푸셨나? 5번? 5번. 그렇죠. 79번에 24, 80번에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래요. 자, 다음 81번 문제를 이제 또 보도록 하죠. 이거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거 뭐라고 그랬죠? 샌드위치 정리요. 그렇죠. 샌드위치 정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한번 보자고. 81번 문제를 보면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2n-100보다는 크고 2n 플러스 100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AN이라는 녀석은 뭐 2n-50이라든지 뭐 그런 거라는 거야. 일단 대충 그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의 값을 구하여라. 이거 어떻게 구해주면 되느냐면 거기 처음에 나와 있는 관계식 있잖아. 관계식을 쏙 써요. 그대로 쓰고.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왜 걸레를 너무 대충 빨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오셨거든요. 생각보다.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서 빨리 문제를 열심히 그대들과 함께 풀려는 그 마음에 그랬던 거죠. 자, 80. 너 영어 모의고사 보면 어느 정도 나오니? 74요. 잘 나오네? 뒤에서 잘 나오네 이러고 있잖아. 자, 이렇게 관계식이 있었어요. 관계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의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녀석은 an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중간에 있는 녀석을 요걸로 그대로 옮겨 써줄 거야. 그대로 옮겨 써주기 위해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라는 게 중간에 들어가면 이쪽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도 붙여주고 또 한 가지 n으로 한번 나눠주는 거죠. 지금 an이었던 녀석을 n분의 an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으니까 여기도 n으로 한번 나눠주게 되면 얘는 2 플러스 n분의 100 이렇게 될 거고 이쪽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2 마이너스 n분의 10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너 어차피 이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2로 가고 이만큼이 2로 가고 이만큼도 2로 가니까 빠져나갈 구멍 따위는 없다. 너도 2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걸 보고 샌드위치 정리라고 한다 그랬어요. 빵 두 장 사이에 겹쳐진 소세지 아니 햄 같은 신세죠. 여기서 또 이제 샌드위치에서 제가 햄 좋아한다는 걸 들켰나요? 왜 자.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자, 82번 1, 83번에 6분의 1. 또 좀 아니군요. 깨끗하구나. 나 순간 푼 줄 알고 듬성듬성 풀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84번에 1 그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상난이도 문제가 많냐? 쉽지 않겠어요. 자, 85번 합답형 문제. 이거 진짜 싫어요. 일부러 이거 다 넘어갔어.
그래서 아니 수능에도 항상 이런 유형의 문제가 꼭 나오거든. 모의고사 봐도 꼭 나오잖아. 그래서 아예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제끼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좀 있긴 있어.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듣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고 이해하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고 핑계 대지 마. 시험 볼 때 이거 저는 이거를 고민할 수 있어요. 다른 문제 풀 이거. 아 그래요? 자 85번. 맞아요. 쌤 수학은요. 100볼 필요 없어요.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 쌤, 야, 근데 그 얘기 모르냐? 1번부터 10번까지 완전 진짜로 완전 쉬운 문제들 나오잖아. 네. 이거 한 7분 내에서 8분 정도에 풀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22번부터 또 주관식에 또 완전 쉬운 문제 나오잖아. 한 24번, 25번까지 쉽잖아. 그래서 25번까지 해가지고 또 이걸 5분 만에 풀어버려. 저 23번까지밖에 안 쉬운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요 딱 그거 풀고요 자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부터 이거는 푸나요? 있잖아요. 수학 때요. 그럼 앞으로 좋아.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11번부터 20번 쪽에 도전을 하는 거지. 거기서는 몇 20, 분석이에요? 20번을 도전하는데 사실 20번도 어려워. 20번도 어려워가지고 20번은 좀 빡세고 한 19번 정도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 한 30분 정도 걸리게 되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구나. 30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26번 또는 25번부터 한 20 몇 번까지야? 28번까지 29번, 30번 또 더럽게 어려워요. 그래서 25번부터 28번까지 또 한 20분 20분씩은 잘하네. 이렇게 잡죠. 그러면 이만큼까지 하면 얼마예요? 60분, 1시간 정도가 걸린다. 이만큼까지 푸면 돼. 근데 지금 아직 남은 문제 뭐야? 20, 21, 29, 30. 요 네 문제가 남았는데 한 40분 정도 시간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40분 동안 이 네 문제 중에서 적어도 두 문제 이상을 풀어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푸는 순서는 주관식부터 풀어요. 왜? 객관식은 나중에 시간 부족하면 찍을 거거든. 그래서 문제는 일단 먼저 읽어보지. 20, 21, 29, 30 다 읽어보고 알겠다 싶은 게 혹시라도 있으면 그거부터 푸는 거고 다 모르겠다 싶으면 주관식부터 풀어요. 주관식부터 풀다가 마지막에 객관식은 저는 물론 요 체제가 되기 전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요 체제에 따라서 시험을 본 적은 없어요. 이추의 전은 뭔데요? 어? 이추의 전은 뭔데요? 이 체제 전에 그냥 이렇게 난이도가 뒤쪽에 있는 문제들이 그냥 다 어려웠어. 그러니까 주관식이 없었어. 그때는 주관식이 없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오지선다형으로 끝났은 쌤 그런 요번에 그 문제였던 거죠. 고2 그래봐야 어차피 20점, 30점이 나오는 건 똑같다는 거. 고2 있잖아요. 어. 고2 비문학 풀어봤어요? 아니요? 제가 그걸 왜 풀어보죠? 올라와. 자, 알았어요. 8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기억에 AN하고 BN하고 얘가 N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BN이 더 크다라고 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무한대로 간다.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틀릴 수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틀릴 수가 없어. 그치? 왜냐면 얘가 N이 항상 BN이 더 크니까 이게 결국 둘이 서로 극한값이 같을 수는 있어도 부호가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없었다고. 근데 아까 이거 부등호 이렇게 있을 때 밑에 이거 있어. 아까 있을 때 그래가지고 지금 요게 뭐니 AN하고 BN하고 결국 같은 거지. 극한값이.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돼요.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팁에서 얘기했던 게 니은이야. 니은. 보면 두 수열 AN, BN이 모두 수렴할 때 AN보다 BN이 항상 더 크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거기 이제 밑에 줄, 두 번째 줄에 그렇지. 밑에 줄에 등호가 들어가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녀석이 있으면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요 등호가 들어가줘야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니은에. 오케이?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야. 일단 사본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다음에 디귿은 맞아요. AN 곱하기 BN이 0이면 AN이 0이거나 아니면 BN이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맞을까요? 네. 발레 뭐 없을까요? 냅둬요. 맞다고 해요. 맞다고 해줘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발레를 찾아야 돼. 아! 깜짝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러는 부분 틀렸겠죠. 그러면 1번은 뭐 1번이 답이긴 한데 왜 그런지 디귿에 발레를 하나 찾아야 된다고. 발레를. 아 그니까요. 네. 디귿이에요. 분수일 때. 디귿이 옳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냐면 저거 n분의 1 그런 뭐 n이라든지 n분의 1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1에 n 제곱하면 이건 a
1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잖아요. 미안. 그러면 달래? 아니잖아요. 너 혼자 어렵네. 갑자기 무슨 뭐 모노드라마를 찍고 있냐 또. 응? 자, 뭔가 좋은 쌈박한 그런 발레가 있을까요? 발레? 발레. 얘가 이게 좀 약간 좀 발레라고 해가지고 조금 아싸리하게 이렇게 납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보죠. AN이라는 녀석을 AN이 0, 1, 0, 1, 0, 1 이렇게 0과 1이 반복되는 수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거 발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BN이라는 녀석을 그거랑 완전 반대로 1, 0, 1, 0, 1, 0 이렇게 되는 수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AN 곱하기 BN이라고 하는 건 그 N 값에 상관없이 항상 0, 0, 0, 0, 0, 0, 0, 0 쭉 가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이 디귿의 앞부분에 있는 거는 이제 성립을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렇죠? 0이랑 1 중에 이게 홀수 번째 항이냐 짝수 번째 항이냐에 따라서 값이 0 또는 1이 되는 거니까 진동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거기 있는 디귿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예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뒤에 게 어디가 틀렸다는 거예요? 뒤에 거가 A에는 0이거나 B에는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방금 얘기한 건 진동하는 케이스잖아. 그러니까 이걸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 문장은 아니야. 이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그거예요. 이쪽으로 안 되지만 이쪽으로 안 된다. 합답형 문제들이 다 그렇죠 뭐. 자, 오케이. 합답형 문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내 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들 3개를 다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니 이거 지금 대표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풀어야 그대들이 숙제를 조금이라도 더 해올 거 아니야. 87번은 4번 아니에요? 87번 4번 맞아요. 오, 훌륭하네요. 자, 89번 문제. 이제 대표 문제를 계속해서 좀 더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상난이도 문제랑 합답형 문제랑 할 거 많다. 다 할 수 있으나 모르. 상난이도 문제만 하나 풀자니 걸릴 것 같아요. 목요일날 뭐가 좋아요? 목요일 날은요 올림포스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올림포스. 자, 89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4의 n승 4의 n 플러스 2승.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유형과는 조금 달라요. 뭐가 조금 다릅니까? 숫자가 갑자기 모시기에 거듭제곱으로 들어갔는데 거듭제곱에 n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때까지는 밑에 있는 수에다가 n 이렇게 뭐 n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거듭제곱에 n승이 있다. 근데 n이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거듭제곱을 얼마만큼 많이 해주냐면 무한히 많이 해주는 거야.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해주고 무한대까지 이렇게 계속 4를 곱해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n 밑에 있는 요 숫자의 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모에 그대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2의 n 플러스 1승이랑 4의 n승이랑 요 두 개가 있지만 사실은 얘가 이 전체 시계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얘는 아무 영향을 못 주는 거야. 왜? 2의 n승이라는 거랑 4의 n승이라는 거랑 어떤 게 더 빨리 커지느냐? 이게 훨씬 빨리 커지겠지. 그치? 이 애는 그냥 지우랬다. 아, 그래. 그래서 2의 n 플러스 1승은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 요거랑 요것만 이제 비교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밑에도 4, 위에도 4기 때문에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은 요 4의 n 플러스 2승이라는 게 사실은 4의 n승이랑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로 쪼갤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4의 n 플러스 2승이 되죠. 지수에서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요 밑에는 마이너스 4의 n승이 있는 거고 위에는 4의 n승 곱하기 4의 제곱이 있다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고 나면 이제 약분할 게 눈에 보일 거야. 4의 n승이라는 게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곱해져 있네 라고 해서 약분하고 나니까 남는 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이것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단계는 뭡니까? 첫 단계는 영향력 없는 녀석 골라내기. 근데 만약에 이 페이크로 밑에는 2라고 숫자가 써 있는데 요게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2의 2n승 플러스 1 그리고 뭐 마이너스 4의 n승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또 좀 달라져. 왜냐하면 얘가 이제 2n승이 됐잖아. 그러면 요 지수에서 2를 뽑아내는 거지. 2를 뽑아내고 거 아니에요? 2를 뽑아내고 뭐 n 뭐. 그냥 저 4n도요 4를 2에 2승을 하면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고 얘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2n 플러스 2였다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바꿔주고 밑에 2가 있으니까 요만큼을 먼저 계산을 해서 요거를 바꿔주기를 4의 n 플러스 1승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n이 붙어 있는 거 밑에 있는 숫자가 뭔지 그다음에 n이 붙어 있는 거 전체 식이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고 95번 이제 하나 더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이 친구들 10분까지인데 왜 또 이렇게 빨리 끝내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아니에요. 자 괜찮아 하고 가. 자 95번 이 친구 도대체 언제 안 힘든 건가요? 다음 생에. 자 95번 수열 목요일이 더 힘들걸? 자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 SN이 2의 n승 플러스 3의 n승일 때 야 이 문제 마지막 문제로 아주 적합한 문제군요. 피날레를 멋있게 장식할 수 있겠어. 자 요거의 값을 구하래요. 이거 우리 기억 안 나냐? 나요. 우리 그 뭐- 둘 중에 하나를 통일하는 거. 그거 말고 우리 저 겨울방학 때 시험 봤던 문제랑 비슷한 거 하잖아. SN 주어져 있을 때 AN 구해가지고 넣어서 극한값 구하는 그런 문제잖아.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SN을 줬어요. 그러면 혹시 AN을 구할 수 있나요? SN-1 누가 보면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인지 알겠어요. SN-SN-1 기억나나요? 수투에 나왔던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AN이라는 녀석을 구해볼 건데 SN은 그대로 갖다 써요.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이라고 써주고 마이너스에서 괄호를 하나 넣어주고 SN 대신에 요걸 넣었다고. 선생님이 2의 n승 곱하기라 해서. 아 그래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SN-1이라는 건 아까의 n이 들어있었던 거에 전부 다 n-1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이게 바로 A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정리를 해보려고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거랑 이게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 거야. 느낌은 들 거고 그 다음에 관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2의 n승이라는 거는 2의 n-1승에다가 2를 하나 곱해준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2 곱하기 2의 n-1승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의 n-1승을 그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 써줘요. 그 다음에 이제 3의 n승을 이제 소환을 해야겠죠? 소환을 하려고 그러니까 n-1승이 눈에 보이니까 그럼 요것도 3 곱하기 3의 n-1승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빼기 여기서 부호 잘 봐야지 빼기 3의 n-1승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일단 같아요. 같고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얘가 2 빼기 1 곱하기 2의 n-1승이잖아. 그렇죠? 아니면 뭐 2의 n-1승보다 일단 먼저 빼주고 생각하면 남는 거는 2고 여기 남는 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3의 n-1승으로 뽑아내고 나면 3 빼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말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1이죠. 요거 2죠. 그래가지고 결과는 2의 n-1승 여기 1이 곱해져 있지만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 곱하기 3의 n-1승 요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이게 바로 AN이 된다는 거죠. AN 구할 수 있나요? AN 구하는 게 첫 단계예요. 첫 단계고 이제 다시 식으로 돌아와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써주고요. 2의 n승 플러스 3의 n승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AN 대신에 요 위에 2의 n-1승 더하기 2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러고 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빼요. No. 빼요. 요거 두 개는 의미가 없다고. 3짜리가 있잖아. 3짜리가 있는데 어디서 2짜리가 아무 영향이 없다고요. 극한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날려버리고 남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고 보니까 얘도 이거 아까 이렇게 고쳤었는데 3 곱하기 3의 n-1승이라고 고쳤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3의 n-1승 날려버리고 나면 남는 건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분의 2가 됩니다. 풀 수 있을까요? 못 풀겠어요. 에이 왜 그래, AM만 구하면 되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숙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어디까지 풀어오냐, 98번까지 있는 문제들을 모두 다 풀어오는 거예요. 98번까지. 당연히 스텝 A는 당연히 풀었겠죠, 아마도. 그렇게 해가지고 방금 얘기한 98번까지 다 풀어오는 거예요.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목요일 날은 올림포스 가져와서 집합 명제부터 앞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다시 하니까 그렇지, 다시 하니까 그래도 좀 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들죠? 그렇다면 다행이고.